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연애 패턴 관계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아도취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애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연애 패턴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칭찬을 원하며 타인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연애 패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그리고 폐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상화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상대를 이상화하고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보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특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칭찬을 보내며 마치 그들이 완벽한 연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두 번째 단계인 평가 절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칭찬을 줄이고 대신 비판과 비난을 시작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비판하며 그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초래하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폐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상화하기 위해 떠나갑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나갑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기며 그들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류와 사라는 이상적인 연인으로 보였습니다. 앤드류는 처음에는 사라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그녀를 이상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완벽하다고 말하며 항상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앤드류의 태도는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라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앤드류는 사라를 버리고 새로운 연애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조작하고 통제하려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침범하려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는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연애 패턴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